네, 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그 영어와 관련된 얘기로 좀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영어는 특히 이제 저같이 그 이민 생활을 하는 이민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특히 그 영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그 이민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좀 꾸며볼까 하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바로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은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사실 그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것, 즉 생각하기죠. 영어를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그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이라는 거를 뭐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언어 체계, 언어를 태어나면서부터 그 몸에 체화됐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뭐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걸 의식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얘기하진 않죠.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하는 분들이 뭐 한국어로 생각하기라는 걸 따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죠. 예, 한국어로 생각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입장에서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극단적인 예로 문법이 사실 요즘 이제 생활 영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죠. 이제 문법이 중요하다, 뭐 생활 영어가 더 중요하다. 맨날 외국에 나가는데 아무리 점수 뭐 토익이라는 토플 높아도 현실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영어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뼈대가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문법은 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성적을 나누거나 뭐 이럴 때, 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하기라는 거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능동적인 생각하기죠. 수동적인 생각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문법 중심의 영어 교육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수동적인 영어로 생각하기라고 할까요? 그냥 영어로 걔네가 생각해서 쓴 그런 문장을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그냥 번역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걔네가 주는 것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만 했지, 능동적으로 영어로 생각하기는 거의 많이 안 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문입니다. 장문. 영어로 장문. 만약에 영어 문법 교육이 이 장문 위주의 문법 교육이 됐다면, 자기가 문장을 쓰는 거, 남의 문장이 틀렸거나 이 문장이 틀렸다 맞다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장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글로 쓰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굉장히 영어라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장문을 좀 더 강화해서 영어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지금과는 많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말이라는 건 자기가 처음에 아기 때는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많이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빨리 늘 수 있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언어권에 노출되고 빈도수도 많아지면서. 근데 이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말하기라든가 이런 생활용어로 표현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장문을 만약에 많이 했으면 이게 머릿속에 그런 사고 체계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언어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맨날 수동적으로만 자꾸 해석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능동적인 생각하기인 장문으로 만약에 우리가 영어 문법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라는 어떤 생활 용어 중심을 하더라도 결국은 생각하기가 없으면 이게 되지를 않거든요. 듣는 것도 그렇고 듣고 말할 때도 자기가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려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읽는 것은 남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거지만 또 쓰는 것도 굉장히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어로 생각하기죠. 그래서 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라는 언어의 일반적인 우리가 습득 과정에서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측면을 한번 따로 떼어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이제 문법에서 우리가 보는 얘네는 그 언어를 쓸 때 어떤 식으로 그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어 목적어 동사죠. 근데 얘네는 I'm going to school, 나는 갑니다 학교에. 그래서 이 자기가 바라본 세계를 정리하고 체계하는 데서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거를 능동적으로 이제 작문을 해서 그런 걸 많이 써서 이런 그 세계 얘네식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좀 더 익숙해져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이제 갖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임의생활 통해서 영어를 지금 계속 이제 공부하는 영어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건 뭔가? 근데 그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모든 첫 번째는 생각을 하려면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하면 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김치를 볶으려면 또 이제 기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양파도 썰어 넣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두부 같은 것도 좀 넣어야 되고, 고기 같은 것도 미리 넣어야 되고, 이런 재료들이 있죠. 이제 이런 건 명사죠. 그 다음에 그 명사가 이제 언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요리의 재료죠, 쉽게 해서. 그래서 그 요리의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 풍부한 우리가 음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요리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라든가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형용사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쁘다라든가 푸르다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제 기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쁘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명사를 이제 수식한 형용사, 이런 이제 요리 재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를 말할 땐 영어로 생각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모든 그 여러분들의 주변 생활을 영어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일단 명사를 영어로 받아들이고, 트리를 나무라고 변환시키지 말고 트리는 트리일 뿐이고 그게 나무라고 이제 바꾸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모든 여러분들의 주변 세계를 영어로 이제 인식해 나가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패밀리가 떴다, 해피 선데이, 우린 그 외래어로 돼 있는 그 영어의 명사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피 선데이라는 거를 행복한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해피 선데이는 해피 선데이지. 그게 바로 이제 영어로 생각하기의 기본인 거죠. 모든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어로 먼저 여러분들이 체화시키는 게 이제 가장 제일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차례차례 그것이 갖고 있는 성질이라든가 블루라든가 레드라든가 이런 컬러라든가 아니면 기분 나쁘다 sad라든가 upset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정적인 어떤 그 명사 자체의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이 가지게 되는 변화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사죠. 나라든가 내가 이제 준이라는, 저는 이제 준이니까 준이 어디에 갔다, 준 has gone somewhere, 그냥 어디 갔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동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그
그 동사적인 것들, 뭐 형용사의 것들, 부사의 것들, 우리가 문법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관계를 영어로 먼저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요리의 재료들을 영어식 사고를 하는 얘네들이 펼쳐나가는 방식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얘네의 영어라는 언어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시공간적으로, 일단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시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간적 공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편지를 들어갔습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학교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학교에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차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I'm going, 나는 갑니다. To school, 학교에. To see my friends, to see my classmates. 이렇게 하면 나는 갑니다. 학교에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는 시공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는, 그래서 어떤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 영어에 대한 힌트를 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어는 앞에 단어를 무조건 수식하는 것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차례.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덩이를 연못에 딱 터뜨리면 이제 파문이 시작이 되겠죠. 점점점 동그란 원들이 점점점 계속 나타나겠죠. 그래서 돌을 던진 자리에 I라는 게 먼저 쫙 퍼지고, I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에는 am, 그 다음에 이제 going,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school. 그래서 원이 계속 퍼져나가듯이 생각 자체가 바로 원이 하나 딱 형성이 되고, 그거와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원에는 그거와 가장 가까운 원이 있으니까, I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학교는 아니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한국어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국어가 굉장히 또 배우기 쉬우면서 어려울 게 뭐냐면, 한국어는 이 베리에이션이, 변화가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갑니다 학교에 해도 되고요. 나는 갑니다 학교에도 영어 어선하고 다르진 않거든요. 또 학교에 갑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학교에 갑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난 갈 거예요 학교에, 나는 갑니다 학교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한국어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바꿔 다 이해가 되는데, 영어의 기본 원칙은 그거예요. 그냥 시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도 이제 붙여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변의 세계의 모든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영어로 바꿔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려면 영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영어로 생각하려면 생각의 재료되는, 요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영어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가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것부터 전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이제 문장을 길게 하고 발전시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법의 중에서 능동적인 문법인 장문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장문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려가시면, 영어 발음은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조금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영어를 쓰지 않은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이런 애들이 영어를 제일 잘하거든요. 영국 애들, 미국 애들 다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어순 자체가 이제 영어는 유럽어니까 그쪽에서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체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에 비교적 익숙해진 것처럼. 그래서 능동적인 문법인 장문을 좀 많이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단 주변의 모든 세계를 영어로의 단어로 다 흡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건 되게 쉬운 게, 아까도 해피 선데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 행복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피 선데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을 체화시켜서
그 영어의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할 때는 그렇게 체화를 시켜 나가시고, 그거를 장문이라는 걸 간단하지만 뭐 영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라는 어떤 4개의 구성 요소 이외에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늘리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멜번의 풍경, 영어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영어 듣기와 관련해서 뭐 발음의 방법이라든가 발성이라든가 듣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